문이면에 제가 자발적으로 온 건 아니고요. 부모님이 여기서 숙박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같이 이사 왔는데 저는 바로 청주 시내권으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있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제가 적응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뭔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농사도 생각하게 됐고 뭐 농촌 안에서 콘텐츠 만드는 일도 조금씩 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는 레크레이션 강사였거든요. 근데 레크레이션 강사를 너무 일찍 시작해서 내가 이 생활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쯤에 시골에 왔어요. 시골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시골 안에서 내가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노는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던 게 그때 시기였고요. 그동안은 뭐 반도체 회사도 다니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사회송에서 좀 방황을 많이 했죠. 그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제가 우울증이 와서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었고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나름대로 되게 행복하고 재미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좀 어리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저를 속여야 했고, 그리고, 좋은 스펙으로 살지 못하고, 고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위축되기도 했고, 자존감이 많이 오히려 더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시골에 와서는 자연은 그런 편견이 없잖아요. 그런 편견을 없애줄 수 있는 시골에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부모님은 크게 뭐 말리거나 그러시진 않고 다만 제가 뭐 농사를 뭐 되게 열심히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소득적으로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친구들은 많이 응원을 해주는 편이었어요. 제가 뭐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응원을 해줬는데, 금방 저만의 길을 찾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응원을 해줬고요. 그래도 지금 와서는, 저의 뚜렷한 캐릭터도 찾고, 제가 비즈니스 모델도 찾았기 때문에, 더 많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혹시 반대의 목소리 좀 우려의 목소리는 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으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농촌 안에서 생활하는 거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안전적인 문제도 그랬고, 그리고 힘이 더 약하니까 뭘 할 수 있겠냐, 여자가, 라는 시선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 어르신들이 시집이나 가지 뭐하러 농촌에 왔냐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빨리 장가 갈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반대파 아닌 반대파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청년이 온다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봤어요. 청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사회에서 적응을 못해서 여기서 약간 탈락한 사람처럼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 안에서 비즈니스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라는 인식이 단숨에 되진 않았어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지금 한 5년째 하는데도 너네 뭐 하는 거냐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뚜렷하게 농사를 짓거나 뭐 자영업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이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활동을 해요라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예전에는
농사 짓는 게 쉬운 줄 아냐? 무슨 농사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려고 하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더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거부 반응이 살짝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청년을 데리고 와라라는 책임감을 부여해 주시고 계세요. 처음부터 막 수익을 내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서 부담감이 있었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제가 뭐 한 300평에 콩을 농사 졌었는데 고라니가 다 먹는 바람에 1년에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3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때부터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땅을 사고 그리고 무언가 여기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비즈니스로 어떻게 엮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게 어르신들이 제가 SNS로 뭐 어르신들 땅콩도 팔아드리고 밤도 팔아드리고 그저께는 도토리까지 팔아드리면서 얘가 잘 파니까 내 것도 팔아줘 하는 농가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 거를 농사 지으면서 어르신들의 농산물을 팔로가 힘든 농산물을 유통을 시키는 비즈니스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유통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매욕을 일으키는 유통이어서 저희는 지금 농사도 짓고 있지만 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농촌이라고 해서 아마 한적하다라고 생각하고 여유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농촌은 정말 이제 풀 한 포기만 놔도 일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가 없거든요. 게다가 마을을 돌봐야 되는 일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정말 서류적인 일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침에 새벽부터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서류 작업하면은 하루 24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피로도가 누적되고, 근데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을 때 어르신들이 그동안 문화가 없다가 이곳에서 문화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청년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소수잖아요. 근데 소수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소수이기 때문에 좀 그분들 이제 어르신들의 귀에 잘 안 닿게 되더라고요. 우리 소수가 어떻게 하면 다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금전적인 어려움 좀 없으셨어요? 아, 금전적인 거요? 금전적인 거 당연히 당연히 있죠. 뭐 어디 가도 뭐 어딘가에 직원이 된다고 하면은 급여가 나오는데 농촌에서는 생산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팔지 못하면은 아니면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일정한 금액이 나오기는 쉽진 않거든요.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일한 대비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내가 일한 것만큼은 벌까? 그냥 제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웬만한 한 대리급 이상은 벌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사원급도 못 벌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농촌에서 농촌살이를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먼저 수익이 되고 이 수익이 된다라는 걸 확신을 주면은 그래야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수익화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제야 좀 찾았어요. 저희가 주변에 어르신들 농산물을 팔다 보니까 과일을 팔고 과일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어떤 이제 사회적인 면으로도 봤을 때 그 과일을 판매하는 것이 결국에는 환경적인 일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나서는 과일을 여기저기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청년들이 좀 더 들어와서 그 과일 판매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 수익률을 우리 농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일로 활용을 해보려고요. 자본력이 부족해서인 것도 있고요. 농촌에 있다 보니까 공동체가 빠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이유도 있었고, 상생하면 상생할수록 우리도 더 잘 되는구나라는 세 가지 이유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먼저 자본력이 없다는 거는 땅값이 뭐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20만 원 정도 하면 수익화가 나오는 땅은 3,000평이라고 농부들은 말하거든요. 그럼 20만 원에 3,000평이면 6억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정말 규모화를 시키려면 자본력이 몇십억 들어갈 텐데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본력이 없다라는 게 제일 먼저였고, 내가 300평 농사 질 때 콩이 한 번 농사 져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나오면은 그거 내 거 포함해서 어르신들은 어차피 못 파시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판로가 더 없기 때문에 못 파셔서 어르신들 거 장에 일부러 가지 마시고 저한테 파세요 하면은 저희도 거기에 몇 퍼센트 마진을 남길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당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르신하고 같이 농사 이야기하고, 농사 이야기 하다가 재미난 거 있으면 영상 콘텐츠로 찍고 그걸 SNS에 올려놓고 오늘은 어르신들하고 밤을 같이 주었는데 어르신들이 저한테 밤 팔아달라고 밤 100kg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밤 살게요 라고 팔리는 구조가 되는 게 지금 어르신들이 이해 못하는 요즘 청년들의 생활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재능이 우리들한테는 정말 생소한 것들이거든요. 할머니의 뽕잎 칼국수 만드는 방법, 또 할머니가 술을 빚는 방법, 또 할아버지가 새총을 만드는 것들, 이런 거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 이게 뭐야, 이 별것도 아닌데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래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 가치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서로 도농상생할 수 있고, 또 도시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얻어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가져가는 거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거 아니지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강사님이에요 라고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또 못 나오셨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그 문화적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를 보이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걸 농촌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가치를 찾고, 그거를 가지고 또 수익적 가치를 찾아서 어르신들한테 용돈 개념으로 돈을 좀 드렸었을 때, 거기에서는 저희는 이게 단순하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농촌의 가치를 발굴하고 자원을 아카이빙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사 짓다 보면 작년에는 어르신들이 이 땅에서 한 짝에 뭐 들깨가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그 땅에서 농사 짓다 보면은 뭐 물론 저의 농사 기술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 짝은커녕 한 짝 뭐 80kg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40kg밖에 못 나오는, 반타작밖에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 초보 농사꾼인 저뿐만 아니라 몇십 년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수익이 작년 대비 수익의 뭐 10%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농촌 안에 사는 사람들만 기후변화를 느끼는 게 아니라 도시 사람들도 기후변화를 느끼고 이 농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 중에서 저희가 지금 이어나가는 거는 과일이거든요. 과수원은 땅을 갈아엎지 않기 때문에 탄소가 자동적으로 땅에 저장이 되는데 과수원이 요즘 사라지고 있어요. 과수는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밭작물들은 90대 어르신도 하세요. 근데 과수원은 은퇴가 60대에서 70대로 빨라요. 은퇴 시기가. 근데 그러면 과수원에 농지가 개발이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과수원들을 우리가 지켜드리고 그 과일을 수확하는 거는 청년들이 하고 과일 판매까지도 청년들이 한다고 하면은 도시 소비자가 과일을 소비해 주는 게 결국에는 탄소를 배출을 줄이고 탄소를 저장시켜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서로 간의 상생은 기후변화라는 하나의 주제 가지고 소비를 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농촌이고 과수원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이 자꾸 보여요. 농촌에 있으면 일이 너무 잘 보여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아니면 해결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아까 그 과수원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이 과일을 못 따고 있으면은 우리가 따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과일이 나무에서 썩어서 판매까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따드리고 판매를 하면은 저희도 마진율이 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 안에서 분명히 이 남는 터에서 재미난 일들을 하면 그리고 그 재미난 일들을 어르신들과 같이 한다고 하면은 농촌 문화가 농촌이 소외계층이라고 하잖아요. 문화 소외계층이고 다양한 면에서 소외계층인데 오히려 우리 농촌 안에서 한다면 문화 소외계층이 아니라 문화 주체계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되는데 이 터면 당연히 되는데 농촌 안에 살다 보니까 자연의 안에서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저희랑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주도 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재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재미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농촌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밖으로만 다녔거든요. 근데 농촌 안에서 재미를 발견했을 때는 계속 농촌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내가 재밌으면은 어쩌면은 수익도 계속 발굴해내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과수원 안에서 콘서트를 했거든요. 어르신들도 물론 모였지만 도시분들도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고 그 옆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공간 안에서 하루를 보내다 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처음에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문화도시 청주라는 사업을 만나서 저희가 수익화 활동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 동네에서 잉여 활동으로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은 어르신들한테도 소소하게 그 용돈벌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그게 단순하게 생산품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가지고 돈을 벌릴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나를 어르신들한테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얘네 이거 하느라고 돈 벌어서 밭에 잘 못 오는구나. 아니, 풀이 자라면 내가 조금 깎아주기라고 또 하면 되지. 그런 원래 없던 인식들이 정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선 저의 가치랑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협업을 할 때 이거 재밌겠다 하는 거 위주로 협업을 하거든요. 그 협업하는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도 이거는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하셨던 분 중에서 그 거의 외주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가치로 협업을 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협업을 하고, 아니면은 최근에는 또 떡볶이 밀키트를 만들고 있는데, 떡볶이 밀키트도 그 요리 공방 하시는 대표님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요리 공방만 하시다가 새로운 자원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서로 간에 이거 재미있고 이거 못 해본 거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나의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성과가 거기에 또 펼쳐지는구나 했을 때 협업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농촌의 가치 발굴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뭐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그동안 어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뭐 제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만 먹고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상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식적인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농촌 안에서 갈등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만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농촌 안에서 정착하는데 갈등이 엄청나게 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으나 뭔가 같이 해요. 그리고 같이 촬영해요. 같이 촬영하는 게 처음에는 어르신들도 재미있었고, 근데 그게 우리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촬영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농산물을 라이브 커머스로 함께 판매해봐요 하면은 재밌는 거예요. 할머니가 소통하는 것도 모르시는데 내 자식이 라이브 커머스로 나를 보고 있고, 굳이 안 사줘도 되는 감자를 이 라이브 커머스 안에서 사준다고 하니까 그 소소한 재미를 느끼시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 마을이 요양병원도 아니고 몸 아파서 늙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만 있겠냐,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우리 마을 안에서도 충분히 어르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그런 생각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의 사례가, 여기 뭐 마동리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마동리를 포함해서 할매 레시피라고 비대면 요리 교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할머니는 문의면에서 식당을 68년도에 개업하셔서 55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잊혀져가는 짜장면 집이었어요. 그 손님이 뭐 하루에 한두 명 정도 오시는 경우였는데, 거기가 할아버지가 메인 셰프셨다가 할아버지가 다치시는 바람에 할머니가 메인 셰프로 되시면서 짜장면집이 국수집으로 바뀌었거든요. 뭐 호박국수, 비빔국수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너무 맛있어서 우리 할매 레시피 이러한 비대면 요리 교실 있다, 프로그램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유튜브 활동에 참가를 하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우연한 계기에 그 달인들만 나온다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시게 돼서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바뀌었고, 주말이면 엄청 줄을 많이 서 있어요. 아침에 10시부터 줄 서 있고 6시에 문 닫는데도 7시까지 사람들이 줄 서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집이 되니까 어르신 두 분이 하시던 게, 자제분들이 뭐 창원에서 따님이 올라오셔서 같이 하고 있고 가업을 잇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한 분의 삶이 달라지신 거잖아요. 제가 거기 가면 국수 공짜로 먹어요.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농촌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분들을 소비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분들이 콘텐츠로 소비되면서 또 하나가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아예 삶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우리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 같아서 뿌듯하죠. 저는 이 활동하는 자체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활동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것보다는 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르신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청년들도 있었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내가 나랑 같이 함께했던 그 상대방도 당연하게 이게 공존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 주셨을 때는 저는 더 여기서 살아갈 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 안에서 성과 중에서 하나는 뭐 촌스러운 떡국시나 아니면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한 청년이 문희면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촌스런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안떡국이 아니라 다른 떡국이 그리고 뭐 이떡국 정떡국들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활동을 하는 게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